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그쵸, 한 3% 정도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세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대세가 만들어진 건 뭐 매집을 하고 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매집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매집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매집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뭐 거래 없이 빠져서 뭐 거래 없이 계속해서 거래된다. 이 구간에 뭐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매집한다는 건 그쵸, 올리면서 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올라갈 때는 뭔가 이 세력들은 다 매집이 완료됐을 때 도화선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도화선을 끊어주는 게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장대 양봉 그런 건데, 여기는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이 나왔잖아요. 이 구간에 매집을 하고 있다는 근거 자체가 수급을 보면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한 달 동안 어느 정도까지 쓸어 담았나요? 1,700억 외국인이. 이게 검은 머리든 어쨌든 들어온 돈에 대한 건 팩트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한 가지죠. 왜 여기서 그렇죠, 올려가면서 사고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매집을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자,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와는 달리 지금 강세를 물론 뭐 과거처럼 지금도 막 시가총액 뭐 1,000억 이하짜리가 막 급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는 막 그 굉장히 막 많이 올라가고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이런 종목들 보면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이 10조 이하예요. 많으면 막 20조, 30조까지도 가고 그런 종목을 60조, 70조, 많으면 막 100조까지 보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작년에도 우리 봤잖아요. 23년도에도 에코프로,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 그렇죠? 이런 종목들, 포스코 DX, 물론 포스코 DX 1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 10조를 넘겼지만 어차피 조 단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고 이런 종목들의 거래 대금을 보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거래 많이 터졌을 때 하루에 4조에서 5조씩 들어와요. 과거처럼, 그쵸? 흔히 얘기하는 뭐 명동, 전주 해가지고 막 여기서 들어오는 뭐 세력들, 뭐 깡패들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시장 규모가 아니에요. 똑같은 2,000포인트라고 할지라도 과거와는 확실하게 달라진 게 죽을 종목들은 그냥 싹 다 죽여놓고 그리고 강세를 보일 종목들은 계속해서 살려놨기 때문에 시장의 그 숫자를 보면 얼추 막 비슷해 보여요. 근데 종목들의 사이즈를 보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건 무조건 펀드 자금일 수밖에 없고, 펀드 자금은요 들어오면서 무조건 이 손절에 대한 비율, 흔히 로스컷이라고 하죠. 이 비율을 정해놓고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안 정해놓잖아요. 얘네 그냥 매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세력들이 더 급하다. 그리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있어야 자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뭐 아무 이유 없이 뭐 차트가 좋아서 이런 것 때문에 막 쓸어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그렇죠, 신고가에 대한 첫 번째 구간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나왔었던 이 정도의 조정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어저께 하락을 했었던 한 12% 정도의 이 하락폭은요 지금으로서는 이 횡보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 구간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 구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HLB뿐만 아니라 지금 제약주 전체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셀트리온, 제약, 그쵸? 어때요? 신고가죠. 한미약품 어때요? 그쵸? 오늘 하락은 하지만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어때요? 하락은 하고 있지만 12월 말까지 신고가입니다. 연초에 지금 시장 조정을 받으면서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 뭐 다른 종목도 보면 뭐 종근당도 있어요. 종근당도 있는데, 자 보세요. 신고가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약주는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키우는 게 먼저다. 그게 가격 전략이다. 자, 시장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다. 종근당 1.7조 기술 수출, 레고캠바이오 2.2조 기술 수출, 한미약품, 그쵸? 이제 회복기에 들어간 뭐 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셀트리온 제약, 합병에 대한 이슈, 뭐 자사주에 대한 이슈,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 다른데 제약주들이 합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HLB가 그쵸, 순위권에 들 만큼 강합니다. 그러면 이런 제약주군에서 HLB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쵸?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2차 전지를 나쁘게 보진 않지만 탄력성 측면에서 23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물론 그만큼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그 조정을 받아서
지금 뭐 가격이 되게 비싸다 그렇게 보진 않지만 보시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맞겠나요? 매물 맞잖아요. 그러면 이 매물을 맞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 시간 걸릴 동안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시장 빠지면 어떻게 돼요? 환율 올라가죠. 환율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 대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니까. 근데 올해 뭐가 있어요? 11월 달에 대선 있죠. 미국에서 경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지금 가까스로 버티고 있죠.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어차피 금리 인하 해야 됩니다. 시중에 자금을 좀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술주들 중에서,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것들 말고 성장주들군을 딱 보면 제약주가 가장 유력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강세를 보이면 또 기술주들이 갈 것 같은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주에 대해서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왔고, 그 기준을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 좋고요. HLB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왔었던 조정 구간에서도, 자, 수급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렇죠? 오늘도 뭐 매도가 잡히고 어저께도 29억 매수로 잡혀 있지만 장중에는 50억인가 60억인가 매도 잡혀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물량들은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고 매집 과정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등락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철저하게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게 가격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기 옆에 보시는 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1월 달 또는 1000분이 모일 때까지, 그렇죠, 이 둘 중에 빨리 달성하는 쪽으로 이벤트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500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점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 원래부터 무료였는데 오픈을 안 해놨다가 이번에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공략을 한다. HLB 왜 하는지 알겠죠?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만 매매하는 이유는 시장의 주도주는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엔비디아, 테슬라 다 똑같아요.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로 주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왜?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신고가 종목에 HLB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소통방에서 이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특이하게 장중 매매를 했습니다. 그렇죠? 장중 매매를 했는데 정확하게 9시 48분. 그렇죠? 이때 당시에 에코프로 BM 가격이 29만 원이었습니다. 29만 원에 즉시 체결시켜라. 이런 내용이 나갔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의 가격은 자 31만 2천 원입니다. 이거 분봉으로 돌려서 보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29만 원대. 지금 한 7에서 8% 정도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충분한 수익 구간에 왔는데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다.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매도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뭐 특이하게 이렇게 진행됐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는 신고가 종목만을 공략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장 시작 전에, 그렇죠, 거의 장 시작 전에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9시 1분, 그렇죠, 장 시작하자마자 어떤 종목이 나갔나요? 어보브 반도체. 자, 어보브 반도체 5% 정도, 시가 대비해서 보면 한 3%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하고 엊그저께는 종목을 안 내보냈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고, 굳이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뭐 무리해서 매매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 1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9시 47분 YIK, 그렇죠, YIK가 진행이 됐는데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때요? 5,370원. 그렇죠. 정확하게 7% 상승 구간. 그렇죠. 여기서 첫날 2%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그 다음날 1월 3일 날, 그렇죠, 12%까지 급등세를 보이면서 어떻게 한다? 이틀 동안 한 15% 가까운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죠.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 가격대를 잡는 게 주식 투자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엄청난 막 그 단타 스킬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쓸데없이 막 2년 3년씩 가야 되는 뭐 장기 투자를 하거나, 그 두 개 자체가 단타의 스킬이 있다 그러면 이건 문자 그대로 이 기술을 가지고 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원리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좋은 거 알지. 근데 작년이죠. 이때 어떻게 됐나요? 1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60% 70%까지 빠져가지고 2년 3년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건 알아요. 근데 내가 잘못 쌈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요. 그런 상황을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자 여기서 보시는 정말 막 이틀 3일 보유해서, 그쵸? 이틀 3일 보유해서 막 10% 15%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려면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정확히 이렇게 장 시작 전에 공략한 부분, 그리고 신고가 돌파 구간을 공략한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올려서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뭐 레고캠바이오, 그렇죠? 동일하게 강세를 보인 종목이고, 제가 한 번만 공략한 게 아니에요. 쭉 올려서 보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12월 22일부터 레고캠바이오, 뭐 테크윙, 시노펙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레고캠바이오 한번 보잖아요. 그러면 12월 20일 이때입니다. 5만 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떨어졌는데도 얼마예요? 57,900원, 한 15% 수익권이고 67,000원이 고가입니다. 고가에서 내가 하락하는 거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6만 원 정도에는 매수가 가능하고 일주일 정도 보유했을 때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온다. 자, 그럼 시노펙스는 어떨까요? 그렇죠, 시노펙스 보면 오늘 또 올라요. 저 시노펙스는 어저께 매도를 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대가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렇죠? 이 구간에서 쭉 올라가서 일주일 정도 보유해서 몇 프로입니까? 한 50% 정도 먹고 나오는 거예요. 고가 못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고가를 못 맞추더라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갑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될 근거가 그냥 딱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진짜 내가 막 그 24년도, 그렇죠, 이제 신년인데 올해 신고가 그리고 또는 주도주, 그렇죠, 이런 종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게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그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신고가, 그렇죠? 신고가 종목, 이런 시노펙스,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사전에 잡기 위해서는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하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검색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내용 간단합니다. 단기간 상승폭이 크다. 근데 매집이다. 근데 이 매집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어저께 하락폭이 크게 나왔다. 그렇죠, 이건 개미 털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미들이 여기서 털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잡잖아요. 여기서 털리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면 털립니다.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좀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더 많다 그러면 마이너스 5, 요 정도 되잖아요. 고가에서 더 가나보다 싶어갖고 딱 잡으면, 잡고 나서 떨어지고 올라갈 때 여기서 다 털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제약주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 시점의 문제지, 금리는 인하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점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연준이 욕을 처먹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성장주를 매매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시작점이 지금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그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신고가 종목이죠.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